여러분은 심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끝도 없는 바닷속, 어두움, 바다의 블랙홀, 괴이한 형태의 심해어 등등 아마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우주 탐사에 성공한 사람이 536명인 것에 반해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심해에 도달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직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가깝지만 먼 미지의 세계 심해와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심해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 인류는 농경시대를 거쳐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육지 이곳저곳을 탐험했고 실제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나 해저를 탐험할 수 있는 기술도 발달하게 되면서 바다 깊은 곳까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심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심해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도달해본 3명 중 1명인 제임스 캐머런은 최초로 심해 단독 탐사를 성공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해저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어쩌면 누구도 본 적 없는 세상을 가보고 싶어 이 타이타닉 영화를 계획했다는 사실에 대해 테드 강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198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 주제 소속 해양학자 닥터 로버트 벨러드와 우주월 연구소의 공동 원정은 수심 3,840m에서 타이타닉호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으니 이는 사고 이후 무려 73년 만이었습니다. 세상의 손길조차 불허하는 심해는 얼마나 깊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아직도 이 깊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이 심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끝없는 심해에서 90%의 바다는 빛이 없는 공간으로 빛이 닿지 않는 바다는 이제껏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광층은 미드나잇 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무려 수심 1000m에서 4000m 범위에 이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해는 평균 온도 2도에서 4도에 해당합니다. 너무 심해. 전 세계 대부분의 해저가 이곳에 속하며 독특한 생김새의 심해어들이 서식합니다. 가장 깊이 잠수할 수 있다는 포유류 황류고래가 거대한 대왕 오징어와 종종 싸우기도 하고 밤이 되면 수직이동을 통해 심해와 표층을 넘나드는 생물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4000m에서 6000m의 수심을 가진 공간을 어비살 존이라고 부르며 해저에 가라앉은 무산소 수개가 평평한 해양 분지 또는 해저 사면 위를 뒤덮고 있기도 합니다. 독특한 이 구역은 지구에서 가장 큰 하나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빛과 유기물이 풍부한 유광층을 살기 좋은 인기 서식처라고 한다면 드넓은 심해에서는 생명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만큼 먹이를 먹는 것도 번식 상대를 마주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기에 많은 심해 생물들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최대한 움직임을 줄입니다. 생명체 수가 적다는 것은 포식자로부터의 위험도 줄어드는 안전함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간혹 떨어지는 대형 고래 자체가 이들에게는 로또 당첨과 같은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입자성 유기물질이 눈처럼 흩날리는 평범한 심해저의 일상. 여기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해중설이 유유히 떠다니는 평화로운 곳으로 간간히 먹이를 유인할 심해 생물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과연 빛이 없는 공간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신비한 심해 생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푸른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바다 아래 빛이 닿지 않는 바닷속 세상에서 생물들은 어떠한 적응을 하고 있을까요?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얼음같이 차가운 수온은 물론 높은 압력과 암흑으로 둘러싸인 혹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일반적인 물고기의 모습과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들만의 진화와 적응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생명체는 바로 뱀파이어 오징어입니다. 얼음처럼 파란 눈, 벨벳처럼 진한 검은색에서 붉은 빛을 지닌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체죠.
비록 이름은 오징어지만 이들은 문어에 가깝게 진화해 왔습니다. 온몸이 조절 가능한 발광포 기관으로 둘러싸인 특징을 보이며 이는 다른 두 종류들이 색소 함유 세포가 발달된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포식자를 만나면 빛나는 눈을 숨기기 위해 망토처럼 몸을 뒤집고 촉수의 빛을 내어 어지럽힌 후 발광하는 점액질을 분사해 포식자를 혼란시킵니다. 독특한 점은 수심 600m에서 1200m로 극도의 저산소층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종이기도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3%가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서식하기 위한 독특한 단백질은 헤모시아닌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파란색의 혈액을 보이고 헤모글로빈에 의해 산소에 강하게 결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달리 사냥을 즐기지 않아 주로 떨어지는 유기물 조각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현재 이들은 오직 몬터레이만 연구소 수족관에서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생명체는 풍선장어입니다. 작은 눈에 큰 입, 귀여운 모습의 심해장어는 꼬리 지느러미 끝에서 빨강과 분홍색 빛을 내고 이들은 온대와 열대 해역에 150m에서 1800m 수심에서 살아갑니다. 이 녀석들은 몸집보다 11배나 크게 벌릴 수 있는 큰 입과는 다르게 조그만 갑각류를 주로 먹습니다. 가끔 새우나 다른 갑각류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유행하기도 하며 몸집에 비해 정말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과연 이 친구들도 대중에게 알려진 것처럼 그 부분에 정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설레이는 의구심이군요. 세 번째는 키메라라고 하는 생물로 화석이 발견된 대봉기에 그대로 외형을 지니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유전 계통으로는 연골어강 내에서 상어와 가오리가 속하는 판세아강과는 달리 전두어 아강으로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은상어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와 긴 꼬리로 해저면에 서식하며 두개골과 윗턱뼈가 융합된 불균형적인 상태의 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두어, 즉 홀헤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작은 하체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빨 또한 없거나 몇 개 존재하지 않으며 위를 비롯한 여러 부속품이 없는 원시 형태의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해 등각류라는 생물입니다. 이들은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벌레처럼 생겼지만 벌레가 아닙니다. 과학적 이름으로는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고 무려 6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생각보다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에는 빛이 거의 없다 보니 어두운 곳에서 그나마 잘 보기 위해 눈의 크기가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의 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4000개 이상의 개별 면을 가진 넓은 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양이처럼 눈의 위쪽에 있는 망막을 통해 다시 빛을 반사해 야간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티페텀이라고 하는 특수한 반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서는 이들의 눈은 고양이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알이 엄청나게 큰 편으로 이는 모든 해양, 무척추 동물을 통틀어 가장 큽니다. 역시 알보다는 다른 게 커요.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 심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단 10%도 미처 알아내지 못한 심해의 세계, 끝도 없이 궁금해지는 심해의 생물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었던 주제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언제나 그렇듯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술래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